자, 여러분들 이 회계 원리, 이 3일회계 법인에서 이제 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에요. 국가공인 자격시험인데, 자, 회계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회계관리 1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재경관리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는 이 회계 원리라고 하는 거 가장 낮은 단계 사실은. 예? 여기 이제 기초다 이거죠, 기초.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거 공부 안 하고 그냥 보통 이렇게 회계 관리 1급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이거 어려워하세요, 이게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자, 여기에는 이제 이 재무 회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회계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여기 회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재무회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데 우리나라 90% 정도 되는 기업들이 쓰고 있는 기준서예요. 네? 요게. 그리고 세무회계는 아주 기초 과정이 들어간다 이거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재경관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경관리사는 이제 재무, 회계, 그 다음에 이제 세무, 회계, 그 다음에 원가관리 회계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시험 범위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회계관리 1급의 재무회계하고 재경관리사의 재무회계가 시험 범위가 이거 좀 다르다, 이거 다르다. 예? 다르다. 그리고 여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재경관리사까지 가게 되면 이 세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 예? 왜? 기초부터 가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무회계는 기초 하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교재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과정은 요 과정, 요 두 가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90% 정도 되는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제 일반 기업회 기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한 기준서예요. 이게 요 IFRS는 우리 상장 기업들이 하는 그 기준서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들은 안 하죠, 이게. 예?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거래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위주로 해서 요 회계 원리도 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제 요거까지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많이 쓴다. 이게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뭐 이거는 이제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다 보니까 요거 자격증이 있을 때 이제 아무래도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시험 보시고 나서 점수가 높게 되면은 그 3일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네 주관으로 하니까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응시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요 두 가지 과정을 좀 마치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이제 전체적인 공부는 그렇게 할 건데, 저는 이제 회계 쪽을 맡아서, 이 강의를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이 회계 원리, 회계 첫걸음 해가지고,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죠, 이게. 본문 내용. 나중에 이 시험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과정에서
요거 충실하게 출석하시고 공부하셨으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공부는 조금 어렵게 공부할 수 있지만은. 네? 근데 왜냐하면 공부는 좀 어렵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12월 달에는 요거는 기초는 쉽게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가서는 이제 좀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너무 추상적인 거 말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실무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세법이에요. 네? 오케이? 왜냐면 이제 세법은 직접적으로 그 세법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게 바로 와닿으니까, 이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좀 짜증나지. 공부하려니까, 이게. 네? 이렇게. 자, 거기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3페이지. 자, 회계다. 자, 회계. 뭐 회계 굉장히 그 추상적이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이게. 그 지금 서로 보면서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또 뭐해? 아, 저 사람 목소리는 어떻다. 이런 거 다 느끼죠. 그게 뭐해? 그게 바로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고 벌써 정보가 교환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보 제공이다.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자, 회계란 바로 정보 제공인데 주로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서도 모습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거 얘기 나눠보면 어느 정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정보가 다 교환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확대시켜서 기업으로 확대시키면 그 기업에 주로 이런 재무적 정보, 즉 그 기업의 건물이 어떻게 생겼다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이런 돈에 대한 정보,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뭐다? 그게 회계다 이거예요. 그게 회계다. 지금 우리는 많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정보사회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정보 중에서 우리 회계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재무적 정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보에 초점을 맞춘 거다. 재무적 정보에 초점을 맞춘 거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기업으로 보지 말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둘로 나눠 볼게요, 한번. 자, 만약에 현금이 있더라. 자, 현금이 뭐 1,000만 원이 있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집도 있더라. 자, 집도 있더라.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더라. 그냥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더라. 자, 차도 있더라. 자동차도 있더라. 자,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있대요. 무슨 자전거도 있더라. 뭐 이렇게 자전거도 있더라. 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이 정도 있더라. 정리되죠?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요? 적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봐요, 이게. 이렇게 보는데, 자, 이거를 우리는 흔히 말해서 그냥, 내가, 이 정도 자산을 좀 가지고 있더라. 흔히 그렇게 얘기 안 해? 뭐 자산이라는 말 쓰지 않아? 내가 뭐 가지고 있더라. 집도 가지고 있고, 뭐 재산이라는 표현이 더 많겠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동전을 보면 동전이 양면이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 합쳐서 얼마예요, 이거? 이거 암산하기 좀 어려운가? 2억 4천 5백만 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이 한 2억 4천 5백 정도 된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내가 지금 재산이 2억 4천 5백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대방은 이제 물어보죠. 혹시 빚 없어? 이렇게 물어보죠. 빚 없어. 이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모습이고 그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이게 대출받았다. 자, 대출받았다.
대출 받았는데 대출 받은 게 뭐 한 1억 4천 5백 정도 받았더라. 이렇게. 자, 이 대출 받은 것은 빚이 있죠. 이건 내 돈이 아니고 누구 돈이야? 이건 남의 돈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1억 4천 5백이면 내 돈은 얼마예요? 내 돈은. 내 돈은 얼마가 들어간 거야? 내 돈은 1억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지워버리고 요것만 봐보세요. 그 사람이 2억 4천 5백 재산이 있대. 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봐야죠. 여기 보면 대출받아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내 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모두 다 대출받은 사람도 있지.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두 다 내 돈인 사람도 있죠. 이게 2억 4천 5백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에? 자, 여기 보세요. 재산이 2억 4천 5백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 막 부러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럽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뒤집어 보니까 그 뒷면에는 이렇게 대출 받고 내 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대출만 받아서 저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내 돈으로만 돼 있는 사람이 있죠. 에?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죠. 이거 다 내 돈이잖아. 내 돈. 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회계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쪽 이거 재산이죠. 이거 재산. 이거 재산을 보여주고 그 뒷면에 있는 이렇게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쪽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양쪽을 보여주는 걸 우리는 복식이라고 그래요. 복식. 이 두 개를 다 장부에 표시해 주자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표시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여기 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장부에다가 모두 끄집어낸다. 자금 조달. 여기 이제 자금 조달의 방법. 자, 자금 조달도 같이 표시하자 이거예요. 이건 자금 조달이고 그 자금 가지고 얘는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대출 받고 내 돈 2억 4천 5백 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운영한 거지. 운영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투자. 즉 말해서 여러분들 앞에 은행에서 1억 4천 5백을 대출받아서 가지고 오고 내 돈 1억 가지고 지금 어떻게 투자한 거야? 현금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집에다 2억 투자했고 차에다가 3천만 원 투자했고 자전거에 50만 원 투자한 거죠. 맞아? 이렇게.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 개인이 또는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자,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냐라는 모습이에요. 운용했냐. 근데 그 운용하기 위해서 그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의 모습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뒷면에는. 예? 이렇게.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금 조달했는지 이렇게 자금 조달했는지 이렇게 자금 조달했는지 그거를 다 같이 표시해 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쪽도 표시하고 이쪽도 표시하고 지금 제가 둘로 나눴어요. 나눴는데 이쪽도 표시하고 이쪽도 표시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복식이라고 그래요. 복식. 자, 그런데 여기 있죠. 여기만 표시하는 걸 보고 단식이라고 그래요. 단식. 즉 집 사오면서 돈 나갔다. 현금 유출된 거. 차 사면서 돈 나갔다. 자전거 사면서 돈 나갔다. 그리고 돈 들어왔다. 이렇게 한쪽만.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것만 기록하는 걸 보고 단식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을 샀고 차를 샀죠. 근데 그 원인.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모두 다 장부에 기록하는 걸 보고 복식북이라고 그래요. 예? 복식북이. 이렇게. 자, 복식북이다.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인과 결과를 다 어떻게? 다 기록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복식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건 이제 나중에 이 붕괴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현금이 이렇게 나갔다 이거예요. 현금이 나갔다. 이거 뭐예요? 결과죠. 돈이 나갔잖아요. 이게 왜 나갔냐 이거. 복리후생비다. 이거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직원들하고 만약에 식사를 했다 이거예요. 즉 원인과 결과가 장부에 다 적혀요. 다 적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그걸 보고 복식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복식부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훑어봐야 돼. 이게. 에? 자세히. 자, 일단은 자, 기본 개념은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그 원인이 자금 조달한 그 유형이 이렇게 내 돈이냐 아니면 남의 돈이냐. 자, 그것까지 장부에 같이 적어주더라. 그걸 보고 복식부기라고 한다. 복식부기. 근데 제가 지금 북이란 말을 썼어요. 자, 북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장부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입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장부에 기입하는 걸 보고 북이라고 그래. 에? 북이. 그러면 이렇게 장부에 기입한 것을 이렇게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걸 보고 회계라고 한다. 그래서 회계는 북이를 포함하죠. 이렇게. 왜냐하면 회계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장부에 기입하는 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리된 거를 제공하는 거, 즉 전달하는 것까지가 뭐다? 회계다. 이거 회계다. 에? 그냥 기업 내부에다가 정리하는 것은 북이에요. 북이. 근데 그 정리된 걸 잘 어떤 서식에다가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 전달하는 게 회계다. 회계다. 아,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13페이지 그 첫 번째 줄만 그냥 줄 쳐보세요, 한번. 자, 회계는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재무적 정보. 다른 정보 아니에요. 그 대표이사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성격이 어떠네? 이런 정보 아니에요? 무슨 정보예요? 재무적 정보. 에?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회계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하여 회사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굉장히 어렵게 써놨죠. 즉 말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PR이다 이거예요. 나를 알리겠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다, 이렇게 얼마다 알리겠다 이거죠. 이게.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자, 회사가 어떤 활동을 하면 그거를 기록 요약해요. 기록 요약을 북이라고 그래요. 북이. 근데 그렇게 기록 요약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까지가 뭐다? 그게 회계다 이거예요. 에? 그게 회계다. 자, 근데 그 전달할 때 그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전달할 때 아무렇게나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에다가 옮겨 적어가지고 전달한다 이거예요. 에? 재무제표. 자, 기록 요약 바로 밑에다가 북이 이렇게 써놓으시고 거기 그렇게 장부에 기록된 이 정보들을 전달할 때는 어디다가? 재무제표에다가. 에? 재무제표에다가. 자, 그런데 이해관계자가 있죠? 거기 이해관계자에다가 다수 이렇게 한번 써봐요. 다수. 무진장 많다 이거예요. 에? 이 회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다. 다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보호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정보 만들어서 전달하는 이 회사를 보호해야 돼요.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정보 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 이해관계자를 보호해야 돼요.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다수를 보호해야지. 예? 그래서 재무제표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서에 따라 작성돼야 돼요. 기준서. 예? 기준서. 근데 기준서인데 그 기준서는 자, 여기 정보가 있는데 자, 그 정보를 이렇게 여기 이해관계자한테 전달한다. 근데 이 이해관계자가 무수히 많죠? 다수란 말이에요. 다수.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전달할 때 무엇으로 전달한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이제 최종 결론이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자, 근데 이 재무제표를 우리는 외감법이라고 그래요. 외감법. 외감법에서 이 기준서를 만들게 돼 있어요. 네? 아까 봤던 일반기업 회계기준, IFRS 그런 것이 외감법,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것이 기준서에 따라 작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아까 이 회사가 지네들 활동한 것을 기록, 요약, 그걸 보고 우린 뭐라 그랬어요? 부기, 장부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네가 만들어서 전달했는데 이거를 요 기준서에 따라서 여기 지금 법에 따라서 기준서 요걸로 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로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 회사가 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는 기준서대로 만들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 회사가 아닌 독립된 누가? 공인회계사라고 그래요. CPA라고 그래요. 에? 공인회계사가 이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를 회계 감사를 해요. 에? 그래서 기준서에 따라서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해서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사하고 독립되어 있는 이 CPA가 적정 의견을 냈으니까 그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있죠. 맞아? 이렇게. 자, 다시. 회사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주로 이런 돈과 관련된 재무적 정보를 생산해내요. 그걸 보고 부기, 장부에 기입한다. 자, 그거를 잘 정리해서 어디다 옮겨 적어요? 재무제표에다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럴 때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기준서예요. 근데 이거는 지네 회사가 기준서에 따라 만들었다고 지네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게 독립된 누가 감사를 한다? 공인회계사가. 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해서 이거 저 기준서에 따라 잘 만들었다. 에?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믿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뭐예요? 경제적 자원이죠. 여러분들 돈.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에?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냥 어저께 꿈이 좋아서 투자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보고 이런 수치를 보고 이 회사 괜찮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경제적 자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에? 이렇게.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채권자죠.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주주죠. 그죠? 다 이 회사가 만든 정보를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뭐해? 이 회사 취업할 거냐? 아니면 성과급을 더 달라고 할 거냐? 이렇게. 그리고 금융기관도 있죠. 금융기관은 뭐예요?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에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대출해 준 돈을 상환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에? 근데 만약에 회사가 만든 정보가 기준서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고 정보가 전달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잘못 이 회사에 투자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분식회계라고 그래요. 분식회계란 말 들어보셨어요? 분식회계. 분식회계는 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거, 그걸 보고 우리는 분식회계라 한다. 이렇게 분식회계. 분식회계.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조선업 그쪽에 지금 뭐 몇십조 그 분식회계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어떤 분식회계. 분식회계는 성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과를 뻥튀기는 거지, 이게. 성과를 뻥튀겼어. 그 지금 그 일어난 사태가 뭐예요? 성과를 뻥튀겨서 어떻게 해?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을 막 끌어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내면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예금한 돈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그 악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분식회계라는 말. 이렇게. 자, 일단 회계는 기업의 활동을 부기, 장부에 잘 기록해서 그거를 전달하는데 재무제표에 요약 정리해서 전달한다. 근데 그 재무제표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준서. 근데 기준서는 외관법을 근거로 한다. 외관법. 자, 이해관계자들은 다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한번. 자, 14페이지 그
회사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많죠. 주주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경영자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과세당국도 있죠. 과세당국은 그 재무제표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에? 그걸 보고 세무회계라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뭐 재경관리사 쪽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14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한편. 자, 산출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자, 회계를 재무회계. 자, 이걸 보고 재무회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걸 재무회계라고 그래요. 재무회계. 자, 누구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여기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그래. 그 일반적으로 회계라 하면 재무회계다 이거. 에? 재무회계다. 그 기준서도 다 재무회계에 대한 얘기예요. 재무회계에 대한 얘기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경영자들이 있어요. 자, 경영자들은 그 기업의 제품 원가에 대한 정보, 제품 원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업 내부에서 우리 회사 만든 제품 원가가 얼마다라고 해서 경영자한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때 이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회계를 우리는 원가 회계라고 그래요. 원가 회계. 이렇게. 자, 원가 회계다. 원가 회계. 그러면 경영자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요? 그 제품에 뭘 결정을 해요? 가격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모두 또 짜요? 그 가격 가지고 또 예산도 짜고, 이렇게. 그리고 그 내년 예산도 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관리회계라고 그래. 관리회계. 원가회계는 좀 과거 지향적인 거고 관리회계는 좀 미래 지향적인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원가 관리회계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하는 그걸 보고 원가회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외부가 아니고 뭐예요? 내부. 자, 관리회계, 원가 관리회계. 이거는 내부 경영자한테 제공할 때 사용되는 회계다. 그리고 외부 다수의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회계를 보고 뭐라 그래? 재무회계라고 한다. 에? 자, 그리고 여기 이해 관계자 중에 누가 있냐면은 정부가 있어요. 자, 정부 중에서 우리 국세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국세청이라고 하는데. 에? 그러면 회사가 만든 이런 정보를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세법으로 바꿔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세무회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관리자급이면 원가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이 세 가지 어떤 지식이 필요한 거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처음 신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재무회계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돼.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원가관리회계는 나중에 재경관리사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회계관리 1급에서 이제 기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회계 뭐 그 정도 보시고 거기 14페이지 보면은 이제 재무회계는 주로 회사 외부의 동그라미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 관리회계는 주로 내부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계속 봤던 건데 전달할 때 그 수단은 어디다가 요약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다가? 재무제표에다 요약 정리한다.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에다가 줄 쳐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한번 봐보세요. 자, 재무제표는 그 기업마다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게 아니고 뭐에 맞춰가지고 기업회계 기준. 자, 기업회계 기준.
이라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양식으로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그걸 보고 재무제표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F/S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만든 그 그림 보면 회사가 만든 정보를 요약 정리한 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무제표. 근데 그 재무제표는 뭐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을 하더라. 자, 이제 기업회계 기준은 갭이라고 그래요. 갭. 기업회계 기준은 갭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이제 상장 기업들은 IFRS를 사용하게 돼 있고 비상장 기업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비상장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 써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상장 기업들은 IFRS를 의무화하게 돼 있어요. 이거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17페이지 가서 자, 회사가 회계 처리해서 재무제표 만들면 우리는 감사가 그거를 기준수에 따라서 작성이 됐는지 감사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 자, 거기 분식회계 둘, 넷, 여섯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분식회계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거기 분식회계는 이와 같이 잘못된 회계 정보, 즉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한 회계 정보를 분식회계를 한다. 분식회계. 지금 굉장히 많아요. 분식회계 때문에 지금 그 지적받은 내용들이. 자, 이제 뒤로 넘어가시고. 자, 이제 주로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분식회계예요. 이제 요 용어들은 이제 뒤에서 또 볼 건데 이 자산과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대계상한다 이거죠. 과대계상. 그 다음에 부채와 비용. 자, 이 용어들은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과소계상한다 이렇게. 자, 그러게 되면 성과가 어떻게 돼요? 성과가 어떻게 돼요? 이거 사실 이제 이거 뒤에서 볼 건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잡히고 비용이 적게 잡히면 성과는 올라가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은 이따가 볼 거예요. 요거. 자산, 요게 자산이 뭐고 수익이 뭐고 이런 것들. 그래서 성과를 뻥튀기죠.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했어요? 성과 뻥튀겨서 그 조서를 거기서 막 자기 성과 그 많이 가져가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왜냐면 경영자들이 성과급에 자기 급여가 연계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과가 좋으면 거기서 몇 프로 더 가져가고 막 그런다고 말이에요. 성과 잔치하고 이런 것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거품이었어요, 이게. 분식회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 자, 이제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봐보세요. 일단은 재무제표의 종류는 외워주셔야 되겠네. 이게. 여기 이 전달할 때 하는 이 재무제표의 종류 이거 5가지 좀 외우자. 기준서에서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 첫 번째가 뭐예요? 재무 상태표. 자,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그래서 5가지가 이 재무제표의 종류다. 자, 일단은 재무제표 종류를 좀 알아 두시고. 자, 이제 어디로 그 2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20페이지. 재무제표는 뭘 받아야 된다? 거기 뭘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회계감사. 왜? 다수한테 정보가 공개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정보 보고 잘못된 의사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우리 법에 따라 거기 네 번째 줄 봐보세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써져 있죠. 그거를 줄여서 외감법이라고 불러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외감법이라고 한다. 외감법. 자, 외감법에서 직전 사업년도
우리 종료일 날 자산 규모가 얼마인 회사들이 회계감사 받게 돼 있어요? 100억. 그것도 알아두세요.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총액이 얼마 이상? 100억 이상 되는 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100억이 안 되는 회사는 회계감사 받을 필요 없어요. 네? 그런 회사는 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의무는 1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다. 받게 돼 있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우리 그 뒤에 부기 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